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종토입니다. 20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세 가지. 첫째는 5월 이후 새로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 올 연초부터 6월 첫 주까지 중국 증시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리뷰해드리고, 둘째는 현 시점에서 향후 중국 증시에 대한 단중기 전망을 말씀드리고, 셋째는 6월 6일 오늘 중국과 홍콩 시황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은 계속 상해종합지수 그래프를 띄워 놓을 테니까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X축 시간만 짚어드리면 2020년 1월, 4월, 7월, 9월, 12월, 2021년 1월, 6월, 7월, 9월, 12월, 2022년 1월, 2월, 3, 4, 5, 6월, 6월 6일까지입니다. 네, 우선 올 연초부터 4월까지 중국 증시가 하락한 배경을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1월은 경기 둔화 지속과 춘절 연휴를 앞둔 방역 강화에 따른 소비 유축 우려 속에서 인민은행이 LPR 금리를 인하했지만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2월 들어 총리의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소득세 감면 강화 조치, 발개유의 산업경제 평원 성장 촉진 정책과 서비스업 관련업종 발전 회복 촉진 정책 등 대책들이 나왔지만 정책 강도가 당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증시는 2월 한 달간 횡보세에 그쳤습니다. 그 후 중국 국내는 소비 유축 경기 둔화 지속, 해외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미국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 악재로 인해 3월 상반월 증시는 공황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6일 부총리의 금융안정발전위 전문회의 소집, 3월 21일 총리의 소형 미형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 확정 등 소식이 나오면서 3월 하반월 중국 증시는 다시 안정세를 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4월 초부터 재차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상해시 락다운 지속, 경제지표 악화, 유엔화 약세 심화 등 각종 악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해시가 오미크론 감염자 급증으로 일단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락다운하기로 했지만 그 후에도 락다운은 계속됐고, 북경시는 당시 락다운은 아니지만 4월 25일부터 29일 자오양구부터 PCR 전수검사, 26일부터 30일은 모든 구로 전수검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또 4월 18일 발표된 3월 실물경제지표가 크게 둔화됐고, 그 외에 유엔화 약세 심화, 중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 축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부담 염들도 중국 증시 토심 유축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다사다난했던 중국 증시가 드디어 4월 27일부터 반등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 가까이 계속 하락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4월 26일부터 5월 말까지 기존보다 강도 높은 경기 안정화 정책들을 빈도 높게 발표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요 재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4월 26일 저녁 국가주석이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 및 현대화 인프라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4월 29일 국가주석이 경제 점검 및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를 잘 방지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은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 당중앙의 명확한 요구다. 거시 정책의 조절 강도를 강화하고 경제를 견실히 안정화시키고 올해 경제 사회 발전 예상 목표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경제 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4월 30일까지 실적 시즌이 일단락됐고, 5월 3일 상해시가 중대 프로젝트 건설 현장 생산 회복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공업기업 생산 회복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5월 6일 발개위에서 현을 중요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 추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5월 들어 상해시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고, 5월 7일 상해시가 대입시험을 7월 7일부터 9일로 연기하고, 고졸시험을 6월 18일부터 19일로 연기하고, 고입시험을 7월 11일부터 12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5월 15일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차별화 정책 조절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5월 16일 상해시에서 방역 완화 3단계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중 제3단계의 소제목이 상해시 정상적 생산생활 질서 전면 회복 단계이고, 그 내용은 6월 1일부터 6월 중하순까지 엄격한 코로나 재확산 방지와 리스크 통제 가능이라는 전제하에 방역 상시화 관리를 전면 실시해 상해시의 정상적 생산생활 질서를 전면 회복한다입니다. 같은 날 통계국에서 4월 실물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내수 소비 둔화폭이 컸습니다.
거기에 같은 날 이민은행이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어서 5월 20일 이민은행이 LPR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1년물은 유지하고 5년물만 인하했습니다. 이어서 5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기 안정화 추가 조치 통해 경제의 정상 궤도 회귀 추진 노력을 발표했는데요. 6개 방면 총 33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에서 향촌 건설행동 실시 방안을 발표했고 또 이민은행 재정부 주택건설부에서 주택담보대출 안정적 성장 유지 및 주택과 소비대출 상환 연기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5월 25일 총리가 전국 지방정부 대상 전국 경제 안정화 화상회의를 주재해서 경기 안정화 정책의 구체화 및 효과 발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5월 26일 국무원에서 대외 무역의 안정 확보 및 퀄리티 향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고 5월 29일 상해시에서 경제 회복 가속화 및 재진작 행동 방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8개 분야 총 50개 정책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상해시가 6월 1일부터 질서 있는 봉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PCR 검사는 상시화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5월 31일 공무원에서 경기의 착실한 안정화를 위한 일괄적 정책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5월 제조 PMI가 발표됐는데요.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4월 26일부터 5월까지 많은 정책 호재와 재료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증시도 4월 27일부터 반등세가 보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증시에 대해 고민해보면 4월 27일부터 한 달 넘는 반등은 투자자들에게 중국 증시는 최악의 시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어느 정도 줬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반등 기간 동안 일별 주식 거래 대금, 상해와 심천 거래소 합계 일별 주식 거래 대금이 시종 1조 yuan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4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5월 11일과 6월 6일만 1조 yuan을 돌파했습니다. 단기 반등은 기존 증시 자금으로도 가능하지만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려면 신규 자금이 유입이 필요한데요. 이번 반등이 신규 자금보다는 주로 기존 증시 자금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지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현지 투심도 4월 당시 가장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좀 회복되지만 아직 확실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이라는 최악의 시기가 지났고 전국 코로나 감염자 수의 뚜렷한 감소와 경기 안정화 정책의 집중적인 발표 등 효과로 6월에도 단기 반등세가 더 이어갈 수는 있으나 중기적으로 대내외적인 부담 요인들의 존재를 고려하면 향후 증시가 점차 단기 반등과 중기 불확실성 간의 교차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중기 반등으로 이어가려면 국내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운 일련의 경기 안정화 정책들이 일일이 제대로 구체화되면서 실제로 경제 지표의 개선으로 증명되는 동시에 기업 이익의 개선도 동반되면서 주식 거래 대금이 뚜렷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6월 1일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경기 안정화 관련 일련의 정책의 구체화와 효과 발휘를 가속화하라고 강조한 것도 경기 개선의 긴박성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동태적 제로 코로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예를 들어 6월부터 상해시와 북경시 등은 공공장소 출입 및 대중교통 이용 시 72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즉 코로나 검사 상시화를 시행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도시에서 코로나 검사 상시화를 시행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부가 동태적 제로 코로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실물 경제, 특히 내수 소비가 받게 될 잠재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해외 쪽은 아시다시피 미 연준 금리 인상, 미국 증시 불확실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부담 요인들이 향방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중국 증시 단기 반등 과정에서 많은 업종들이 동반 반등했지만 그중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등 성장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어서 6월 6일 오늘 중국과 홍콩 시황을 간단히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수 상승폭을 보면 상해종합지수 1.28%, 심천성문지수 2.66%, 홍콩 항생지수 2.43%, 홍콩 테크지수 4.31%. 오늘 상승 배경으로는 주로 첫째는 5월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정책 호재들의 효과가 아직 좀 있고 둘째는 방역 당국에서 6월 들어 전국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100명 이하라고 발표했고 특히 북경과 상해시가 확실히 급감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장소 출입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72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는 필수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기초금속, 2차전지, 정밀화학, 태양광 4%대, 전력망, 발전설비, 반도체, 석탄, 비료, 농약, 귀금속, 소프트웨어, 화학원료, 전자부품 3%대, 제약, PC 하드웨어, 자동차, 화학섬유, 증권, 풍력, 석유화학, 외식관광 2%대, 그리고 통신, 장비, 바이오, 정유,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철강, 식품이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항공, 도로, 부동산, 육로운송, 항구은행 등입니다. 홍콩 증시는 소매, 생활용품, 유틸리티를 제외한 다수 업종이 상승했고 특히 홍콩 테크 지수 중 다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상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였습니다.